글로벌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순서입니다.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오늘 이 시간은 KB증권 글로벌 BK솔루션부 전래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이제 미국의 유명한 배당주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고 들었는데 첫 번째로 알아볼 배당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세 번째 시간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 배당주 소개해드릴 거고 첫 번째 종목은 많이 아시는 기업입니다. 예, 네. 프록터 앤 갬블. 아, 프록터 앤 갬블요. 소위 P&G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래서 오늘은 P&G에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기업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 미국에서 약 지난 50년 동안 배당을 증가시켜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준 기업에 대해서 디비덴드 킹, 네. 배당 왕이라는 어떤 호칭을 부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개 없는 그 기업 중에 하나라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당주로 통하고 있는 기업이고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LG 생활건강과 같이 글로벌 대표 소비재 기업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과 성장을 동시에 충족시켜주고 있는 대표적인 소비재 제품을 팔고 있는 1위 기업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가끔 또 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 63년 동안 배당을 무려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 왕이라는 호칭을 부여받았다. 라는 점 말씀드렸고 네.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견고한 이익 안정성을 바탕으로 어떤 주주들의 환원 정책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의 매출 비중으로 이제 살펴봤을 때 약 19% 정도가 뷰티 사업부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뭐 샴푸나 컨디셔너, 뭐 데오드란트 이런 부분을 판매하고 있고 뭐 헤드앤숄더라든가 SK2 이런 화장품 브랜드도 많이 아실 텐데 네. 이게 바로 동사의 브랜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루밍 사업부 이게 한 9에서 10% 정도 차지하는데 이게 많이 이제 저도 많이 사용합니다. 뭐 네. 브라운이나 질레트 같은 면도기 이런 부분은 사업부에서 매출을 내고 있고 약 12% 정도는 이제 헬스케어 사업부에서 네. 뭐 칫솔부나 뭐 치약이나 유명한 오랄비 이런 거 아실 거고요. 이런 거나 뭐 패브릭이나 홈케어 사업부 매출은 약 33%로 가장 큰데 세제나 섬유유연제인 뭐 다운이라든가 타이드 이런 세제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베이비 케어나 패밀리 케어 사업부 매출이 약 27%인데 뭐 아기 물티슈, 기저귀, 뭐 여성용품 이런 걸 매출처고 뭐 팸퍼스라든가 다양한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네.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기업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50년째 배당을 늘려주는 기업을 이제 배당왕 디비덴드 킹이라 하는데 이제 프록터 앤 갬블 먼저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금 속보 한 가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쪽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지정한 것을 철회한 것으로 지금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관찰 대상국으로 좀 유지를 한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왔고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 지정해서 해제했다. 이제 공식적으로 철회 방침을 발표를 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프록터 앤 갬블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화장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제품들을 네. 뭐 칫솔이라던가 샴푸, 컨디셔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면도 제품, 세제, 섬유유연제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사실 주가 흐름도 보자면 거의 뭐 최고가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네. 사업 체질 개선에도 많이 신경을 쓰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 체질 개선에 성공을 하고 있고요. 네. 2019년에도 작년에도 10개 사업부를 6개로 축소를 하면서 조직 슬림화를 발표를 하고 비효율적인 브랜드를 상당히 많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 주기로 비용 절감이나 어떤 투자 효율화를 계속 이제 꾀하는 프로덕티비티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조조정이나 투자 통해서 생산성을 많이 높이는데 뭐 불특정 대상으로 했던 매스 마케팅에서 최근에 핀포인트 타겟 고객 디지털 마케팅을 전환을 하면서 비용을 20% 이상 절감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 네. 이러한 노력 때문에 매출액이라든가 EPS 역시 올해도 약 3%에서 10%대의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주 쪽에서 프리미엄 제품도 급성장을 하고 있고 또 중국 쪽의 매출이 아시아 중심의 신흥국 매출 쪽에서도 여전히 SK2라든가 뭐 올레이 같은 것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견조한 매출 증가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프록터 앤 갬블의 주가 흐름과 또 사업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부분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배당 부분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가장 큰 특징 어떤 것들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이제 배당 투자니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네. 1월 10일 종가 기준으로
현재 시가 배당률이 세전연 2.38% 정도 됐고요. 그래서 올해도 특별히 이변이 없는 한 63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배당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매해 2월, 5월, 8월, 11월에 배당을 분기마다 달러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 역시 60%가 넘기 때문에 순이익에서 배당을 지급하는 배당 성향이 60% 정도 되고 5년 동안 연평균 배당 성장률도 약 3.72% 수준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나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 또는 소각 이래서 일관성 있는 주주 환원 정책으로 올해도 계속 긍정적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정적으로 배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주 중에서도 프록터앤갬블 먼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메리어트만 들으셔도 호텔 기업이구나라는 점을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메리어트 호텔이나 JW 메리어트, 리츠 칼튼 같은 30여 개 호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최대 호텔 기업이고요. 네. 전 세계 127개국의 약 6,500개의 호텔과 리조트 체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세계 10위 안에 들었던 메리어트와 스타우트 호텔이 합병을 하면서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를 제끼고 글로벌 기준으로 1위 호텔 사업자에 등극을 한 상태고요. 네. 현재 경쟁 업체인 힐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고가 하이엔드의 럭셔리 세그먼트 증가를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럭셔리 부분을 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인 어떤 이런 대중화에 관련돼서 신경을 써서 세그먼트 확대를 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이 회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뭐 방금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속보가 나와서 네. 메리어트에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중국이 환율 조작국에서 이제 해제됐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중국 관련 기업들이나 미국에 상장됐던 중국 기업 또는 미국 기업인데 중국 비즈니스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이 네. 최근에 주가가 눌려 있다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메리어트 같은 경우도 중국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알리바바와 손을 잡고 2017년에 그 파트너십 체결한 이후에 알리바바의 여행 플랫폼인 페이주를 통해서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6,500개의 메리어트 계열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리바바 페이주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인들이 어디든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을 쉽게 예약을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고 뭐 글로벌 전략 파트너십을 통해서 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나 뭐 KLM, 델타 여러 항공사나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 결제, 뭐 렌터카라든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성장세를 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의 알리바바와 손잡은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속보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 지정해서 해제를 한 부분 공식적으로 철회를 했다라고 지금 방침이 발표가 되었고요. 한국은 그대로 관찰 대상국은 유지를 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율 이슈 뭐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무역 협상 단 미국 현지 시간으로 한 이틀 정도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중국은 무역 합의에서 경쟁적 절하를 하지 않겠다 이런 강제력 있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지정한 부분을 해제를 했다라는 검토 사안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렸고요.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배당적인 부분에서는 또 어떤 특징들이 또 있을까요? 네, 배당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10일 날 종가 기준으로 세전 연 1.27% 정도 배당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좀 주가가 상승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좀 낮아진 것처럼 보일 텐데 올해도 특별히 이변이 없는 한 9년째 배당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3월, 6월, 9월, 12월에 분기마다 달러로 배당을 지급하고요. 올해 예상 배당 성향은 약 32%, 그리고 5년 동안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19.5%나 됐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미래에셋에서도 뭐 중국인들의 비자 자유화되는 시기에 맞춰서 뭐 이 중국 관광객들이 앞으로 기업 수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뭐 호텔도 인수하고 네. 그리고 뭐 현대산업개발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뭐 아시아나항공도 인수하고 이런 모습이 보였는데 어떤 그런 투자 포인트를 생각하신다면 메리어트도 비슷한 투자 관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당주 투자 전략 그렇다면 끝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한 조언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뭐 배당주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다들 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은행에 예금에 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당 수익률을 보셨다 할지라도 주가 자체는 매일매일 변동이 있다는 점을
잘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배당주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주가 상승 때보다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고 더 높은 배당 수익률로 주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로 보통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꾸준히 지급했던 기업들은 주가 하락했을 때 밑에서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한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 방어가 다른 기업들보다 좀 더 잘 되는 편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정적으로 배당 투자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목 함께 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글로벌 BK솔루션부 전래훈 과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